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설문조사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거의 필수로 오염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 모를 때도 있어서 데이터가 약간은 오염됐다는 걸 가정을 둬야 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검색어는 정말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솔직한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데이터여서 저는 굉장히 매력 있게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부터 SEO를 하고 있는 SEO 컨설팅 회사 빌더블의 대표 데니스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에서 이제 우리 잠재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그런 키워드에서 뭐라고 검색하든 우리 웹사이트가 떠오르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키워드를 하나 가정을 해볼까요? 그냥 후드티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럼 후드티 추천이라고만 하면 후드티 추천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SEO의 결과물입니다. 상위에 오를수록 우리가 바로 눈에 보니까 클릭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잘 된 거일수록 1위, 2위, 3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수록 밑에 있을 건데 정말 SEO가 잘 안 된 콘텐츠는 제목을 검색을 해도 뭐 쉽게 말해서 100위권 안에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AEO라고 하면 요새는 구글에 검색하면 AI 개요라고 최상단에 이렇게 조금 네모나게 나오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AI 브리핑이라고 똑같이 생긴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게 AEO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GEO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챗GPT, 그 외 여러 가지 AI 검색 엔진에 후드티 추천해줘 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후드티를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나이키,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렇게 브랜드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특정 제품을 언급을 해주는 경우 혹은 그렇게 제품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답변의 출처로 인용되는 경우를 다 GEO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저는 SEO를 8년 동안 해왔잖아요. SEO를 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EO도 터득하고 GEO도 터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근 1, 2년인가요? AI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검색을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영혼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광고랑 SEO의 차이는 가장 쉽게 보면 광고는 돈을 이제 넣는 순간 우리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돈을 끄는 순간 우리 광고도 안 보인다. 그리고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키워드당 광고비가 있거든요. 근데 SEO는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광고비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키워드를 대충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20개, 100개 할수록 광고비가 증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SEO는 콘텐츠 하나만 잘 작성해 놓으면 그 안에서 키워드가 이제 1개, 10개, 100개, 1000개까지도 오니까 그만큼의 광고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기업의 광고를 이기긴 좀 어렵잖아요. 예산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대기업이 SEO를 잘하고 있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없거든요. 구글 SEO도 아직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근데 구글 SEO를 잘하는 사람들이 GEO도 잘하거든요. 근데 SEO의 강자도 없어요. 그럼 GEO는 더 없는 거예요. 대기업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컨텐츠만 만들면 그걸 웹사이트에 게재만 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시대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했던 사례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의 스타트업이었고요. 그 스타트업은 SEO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웹사이트만 있고 블로그에는 글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4개월 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들어오던 상담 문의, 그러니까 기존에는 SEO를 하지 않더라도 세일즈나 컨퍼런스나 이렇게 해서 유입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입 대비 이제 2배에서 3배 이상의 유입을 이제 4개월 만에 데리고 왔고,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이제 대표님도 막 놀라서 그걸 캡처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상담 문의 때 유입 경로를 물어보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GPT 통해서 알고 왔다, 퍼플렉시티 통해서 알고 왔다,
이런 문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메시지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평균적으로는 이제 6개월을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글도 이제 오피셜한 가이드에 써 있거든요. 빠르면 일주일, 그리고 길면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 경험상 이 강의만 듣고 정말 잘 따라 하신다면 뭐 2, 3개월이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하라는 연구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연구는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좀 더 유명해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혹은 세일즈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고 인턴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우연찮게 일본계 기업의 SEO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SEO 시작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EO 콘텐츠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우선시 해야 되는 게 이걸 왜 검색했을까?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마침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좀 그런 장점하고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SEO 할 때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설문조사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거의 필수로 오염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 모를 때도 있어서 데이터가 약간은 오염됐다는 걸 가정을 둬야 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검색어는 정말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솔직한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데이터여서 저는 굉장히 매력 있게 느꼈습니다. 빌더블 회사는 2023년 5월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꽉 찬 3년이고 이제 횟수로 보면 이제 4년 차 되는 건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상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2018년에는 SEO 한다 그러면 뭐 그게 뭐야 막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제가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에이전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최근에는 AI 검색 엔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제 이 GEO의 중요성, 그리고 관련해서 SEO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강의 제안이 타린이 처음이 아닐 거잖아요. 한 재작년서부터 강의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제가 정말로 찍고 싶다라는 계기가 그 사이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컨설팅을 많은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SEO가 필요하지만 저희를 못 만나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제가 전자책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세미나도 나가고, 오프라인은 또 와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도 이제 매주 뭐 1회씩 진행을 하는 등 나름대로 SEO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하나 메일을 받았는데, 그분이 대학생이셨어요. 근데 제 동생이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와닿는 내용이었는데, 본인이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광고비를 집행할 만큼의 예산은 없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SEO라는 개념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SEO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알게 돼서 메일을 보내주신 건데, 그래서 제가 컨설팅에 대한 안내를 드렸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컨설팅을 받을 만큼의 뭐 예산은 없다.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연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절하니까 이제 한 번 더 여쭤본 거예요. 컨설팅은 아니더라도 과외라도 받을 수 있겠냐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땐 좀 많이 감정적으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라도 어떤 분이더라도 SEO를 하고 싶다면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교재 같은 게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전자책이라는 걸 만들긴 했지만 그걸 보고 똑같이 할 수 없어서 계속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 거일 테니, 그러면 내가 유튜브 라이브 했던 것처럼 정말 화면 공유를 해서
누구라도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또 연락이 오셨고 또 고민하다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기획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SEO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따라만 하면 할 수 있는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기획을 했고 이제 중요한 개념적인 부분도 알려드리지만 정말 구글이 말하는 그 정석에 맞춰서 네이버가 말하는 정석에 맞춰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돼요. 막 열심히 막 만들었어요. 근데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얼마를 들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를 들면요. 지금 만들었는데 검색이 안 된다. SEO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도 뭐 당연히 저는 콘텐츠가 노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SEO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진짜 제가 아까 강의 실습할 때 GPT 무료 버전으로 썼거든요. 그럼 영원이잖아요. 진짜 영원으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SEO를 잘 하려면 콘텐츠를 잘 써야 되는데 콘텐츠를 잘 쓰려면 이걸 왜 검색해야 되는지 아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직접 분석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뭐 너는 심리학 전공이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프롬프트에 넣어놨습니다. 이 강의는 정말 따라만 하면 누구라도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앞서서 진짜 거의 8년이라고 치면 한 5년, 6년은 삽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무튼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행착오를 완전히 단축시켜 드릴 수 있죠.